마이크 테스트 1, 2, 3, 4, 5, 6, 7, 8 코인 왕자입니다. 아니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자, 올라갈 거라고 저번 주에 기준을 삼아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폭이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자, 시장이 왜 빠지고 있냐.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 거고, 그러면 요 지금 시장 빠지고 있는 부분이 앞으로 지속이 될 거야? 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할 거고, 세 번째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재 상태에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종합적으로 좀 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비트코인으로 놓고 보면은 3200까지는 열어두자, 그죠? 제가 그때 개인적으로 체크했을 때는 여기까지는 최저값으로 좀 열어놓고 있어요, 현재까지도. 근데 주말 사이에 더 밀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트코인보다는 조금 더 밀려버린 상태죠. 자, 자세히 보면은 이게 이제 6월 10일자죠. 저번 주에 보니까 5% 빠졌고, 그 다음날 7%, 어제는 6% 빠졌어요. 그 3일 동안에 10%가 넘어버렸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6월 10일부터, 뭐 6월 8일부터 봐도 그냥 2%, 0.8, 1%, 1%, 6% 빠졌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은 어제 많이 빠졌고, 이더리움은 3일 전부터 빠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좀 보자고요. 자, 현재 시점에서 왜 이렇게 빠졌냐.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게 이거죠. 지금 자리에서 더 깨지고 3200도 깨고 내려가면 어떡하냐. 자, 일단 요런 부분에 있어서 불안함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여기를 일단 지지선으로 보고 있는데, 자, 어쨌든 3200까지를 최저값으로 저는 보고 있고, 주봉상에서 여기만 깨지면 어떡하냐라고 볼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자, 잠깐 딴 데 좀 넘어갔다 올게요. 자, 요거는 이제 그 환율이죠. 환율 미국 환율 지수인데, 자, 보면은 작년 1월부터 해서 상승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단기 과열을 넘어버려 가지고 과열권에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은 늘 그래 왔듯이 달러가 하락하거나 못 갈 때는 코인 시장이 상승을 하든 조정 기간이 나와서 횡보 구간이 나오든 했는데, 자, 이번에는 이렇게 반등이 계속 나오면서 코인 시장도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우하향으로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코인 시장은 지금 이렇게 자꾸 꺾여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또 꺾이고, 이렇게 갔다 이렇게 꺾이는 이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달러를 일본 가서 좀 잠깐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여기 바닥권에서 이제 있었을 때 여기까지 이제 가격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1270원이 넘어갔어요. 근데 이때 붕괴가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붕괴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붕괴된 이후에 단기적으로 달러가 못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당시에 보면은 비트코인으로 봤을 때 횡보 그 박스 장세가 나왔던 시즌이에요. 시기가. 자, 그리고 나서 하락됐다가 다시 여기서 점프, 이게 점프돼서 지금 계속 올라가는데, 사실 달러가 강세하면은 비트코인이나 주식시장이나 못 가기는 마찬가지인데, 달러가 지금 이렇게 올라간 거는 너무 과열돼 버렸습니다. 이렇게 계속 못 가요. 이렇게 점프해서 얘가 계속 날아가서 계속 못 간다는 말이죠. 한 가지 괜찮은 흐름은 뭐냐면, 여기서 단기 평선이 이제 전환이 돼가지고 약간의 단기 상승이 이어질 수 있는 구간은 있는데, 오늘 1%가 갭상승이 돼버렸어요. 근데 얘가 못하더라도 다시 1270원까지 눌려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요렇게 눌려버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코인 시장에 다시 넘어왔을 때 어제 하락됐던 비트코인 하락폭이 반납은 될 수 있다. 예, 다 반납은 안 돼서 제자리 뭐 3,900, 4,000까지 못 가겠지만, 어제 하락됐던 6%의 어떤 데미지, 그리고 나머지 코인들에 대한 이런 어떤 하락에 대한 데미지는 좀 회복될 수 있는 일단 가능성은 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 이제 보시면은 주봉에서 보게 되면은, 주봉에서 이번 주 오늘 월요일 첫 상승이에요. 주봉에서 이렇게 갭이 나와 버렸습니다. 일봉에서도 좀 전에 갭 상승 나왔죠. 차트 분석상 봤을 때 일봉에서도 그렇고 지금 주봉에서도 봤어요. 자, 만약에 이번 주에 여기죠, 이제 얼마가 되냐면 1284원에서 1285원 정도 될 것 같아요.
1285원에서 84원.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까지 했을 때 종가로 돌파를 못하면 다음 주 이탈 범위가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이제 빠르면은 사실상 이번 주에 급락이 되어서 하락이 되어서 1270에서 65원까지 빠질 수가 있고, 만약에 이번 주 계속 버틴다라고 했을 때는 금요일까지 갔을 때 종가를 보고 여길 못 넘어가면 비트코인 시장이 다시 강하게 반등을 줄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얘가 여기를 혹시라도 뚫고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비트코인 시장이 더 밀리겠죠. 자, 밀리는 동시에 뭐가 발생될까요? 달러가 지금 강세인데, 그쵸? 현재까지는 강세잖아요. 그래도 자, 강세인데 요게 만약에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은 비트코인 시장이 당연히 빠지겠죠. 그러면 이제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달러의 지수는 정상적으로 계속 그렇게 갈까? 아닙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달러의 에너지가 100이라고 치면 지금 100이에요. 100인데 100에서 자꾸 오버가 되고 있어. 이렇게 치고 자꾸 올라가게 돼버리면 나중에 뭐가 나와버려요? 이걸 다 뱉어버리게 됩니다. 그만큼의 지금 상승폭이 다 나온 상태예요. 달러는 나올 만큼의 폭은 다 나왔다고 봐요. 아무리 시장에서 유가 상승이 더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인플레이션 물가 대비해서 뭐 얘기하고 다 했을 때, 물론 달러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때 이제 보면은 5월 9일 날 고점으로 보면 1292원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대략 잡아서 1300원 갔다. 근데 결국에 이번에 종가가 1300원 넘어가지 못한다면, 1290원 넘어가지 못한다면 이번 주 또는 다음 주에는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뭘로 봐야 되냐면, 얘가 적당선으로 올라갔으면 괜찮아요. 적당하게 큰 폭이 아니고, 그리고 기간으로 봤을 때 뭐 한 1, 2개월 정도 올라갔으면 뭐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1년이 넘게 올라가고 있어요. 1년 반째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디까지 왔냐면 과열권이에요, 여기가. 그쵸? 그러면 이제 얘 지금 차트상 이렇게 보게 되면은 꾸준히 올라갔잖아요. 그쵸? 어쨌든 조정을 받든 꾸준히 올라가든 요 정도 상승이 되어버렸으면 항상 꼭대기는 있습니다. 붕괴되는 시점이 나와요. 근데 지금 달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코인 시장을 조금 더 이거는 뭐 희망 회로가 아니고 약간의 시장을 좀 더 좋게 본다고 한다면 저렇게 조금 전에 봤던 어떤 달러 지수에 대한 폭락을 예상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최근에 밀렸던 코인들이 어느 정도 반납은 다 되고 최소한 지 제자리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락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밀려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더 커진 건 맞지만, 뭐 오늘 아침에도 기사를 보니까 굉장히 공포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잔뜩 나오고 있는데, 나는 이거에 대한 반대편을 봐야 되는데, 반대편이 나는 달러라고 봐요. 달러가 결국에는, 왜냐면 시장이 불안전하고 투자도 애매한 시장이기 때문에 다 안전자산으로 몰린다 보면 돼요. 근데 지금 안전자산도 꼭대기입니다. 꼭대기. 절대 지금 스타트 자리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얘기했던, 우리 주봉상에서 봤던 여기 단기 저항 자리가 1300원 맥스 자리인데 거의 꼭대기 수준에 지금 왔어요. 만약에 여기 이번에도 못 넘어가서 쌍봉을 만들고 밀려버리게 된다면 아무래도 내가 봤을 때는 한 1230원까지 하락될 수 있다고 봐요. 적정선으로 봤을 때. 그럼 거기까지 밀린다고 했을 때 코인 시장은 못하더라도 비트코인이 4100은 그냥 회복이 좀 되겠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대한 하락을 그냥 오늘 하락됐어,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저번 주부터 해서 이번 주를 관심 있게 좀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주말 사이에 이런 사태가 발생됐어요. 자, 사태가 발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멘탈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요거예요. 요거 달러입니다. 달러. 자, 달러가 엄청나게 급락을 해도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막 급등을 하고 튀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안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의 지 제자리로는 돌아간다, 요 정도의 최소값으로 봤을 때라도 4100, 4000 못 가더라도 이번에 눌렸던 3800이나 3900 지자리로는 갈 거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저도 이제 금요일 날 요걸 이제 보고 나서 요게 만약에 오늘 갭상승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올라간다고 해도 저번에 넘지 못한 요 구간을 뚫지 못한다면은 강하게 밀려버릴 거다. 그러니까 이제 전에 이렇게 뭐 빠졌던 4월 29일 날 있죠. 이날 굉장히 이제 장대 음봉으로 확 밀어버렸거든요. 요런 시장이 한번 나올 수 있어요. 요런 시장과 그 다음에 최근에 밀렸던 요런 음봉의 시장이 같이 적용돼서 요 정도 폭이 빠진다면은 그동안에 다시 이평선 붕괴가 발생이 될 수 있고 1280원 그 다음에 1270원 제2탈로 놓고 봤을 때 추가 하락도 열어놓을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제 대입해서 봤을 때 비트코인 시장을 현재로서 무조건 악조건으로만 볼 게 아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어제까지 제가 좀 판단을 한 거고, 그래서 현재 이제 이더리움은 이벤트가 또 있어서 좀 더 밀리긴 했는데, 그래도 시장 전체적인 방향은 비트코인을 좀 기준으로 놓고 보고, 얘하고 달러 지수를 보셔야 됩니다. 같이. 예, 동시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코인 시장이 만약에 올라가 버리면은 아니 뭐 괜찮아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대체 바닥이 어디야, 어디에서 멈출 수 있을까 라고 놓고 본다면, 지금 반대로 봤을 때 좀 전에 봤듯이 달러가 정고점 근처입니다. 꼭대기 근처예요. 그러면은 그걸로 준해서 봤을 때 비트코인상 현재 위치는 뭐다? 그걸 뒤집어서 놓고 봤을 때는 얘는 저점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변수가 생길 부분은 뭐냐면, 만약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달러가 1300원 못 넘어가고 밀렸을 때의 경우로 얘기 드렸는데,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1300원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 내가 주봉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아셨죠? 이렇게 해서 월봉부터 해서 전체적인 시장. 사실 이제 월봉에서 달러를 전체로 놓고 보게 되면은 한 가지 달러가 더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 4월 달에 정고점을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고점은 아니고 박스 꼭대기를 뚫었죠. 박스권 상단을 뚫어버렸는데, 뚫고 나서 지금 더 올라가고 있어요. 4월에 뚫고 5월에 조정받고 이번 달에 또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번 달에 이제 올라간다고 해도 여기를 못 넘어가고 이탈이 된다고 그랬을 때는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차트 구조상 보게 되면은 좀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은 있기는 한데,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여기가 꼭대기라고 치면 이렇게 맞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을 때 여기서 돌파를 못하고 밀리게 되면은요, 하락이 2배가 됩니다. 하락 곱하기 2가 돼버려요. 전에 밀렸던 요 하락의 힘이 여기 두 번째 왔을 때 더 증가가 돼버립니다. 하락이.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매물은 많이 쌓였고 근처까지는 올라갔는데 못 들으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투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누군가 막 급격히 던져버리는 물량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락폭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렇게 동시 체크가 좀 필요하고, 자, 그리고 이제 코인으로 다시 넘어와서 보면은, 오늘 이제 상승되고 있는 코인들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어제 하락에 비해서.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뭐가 유지되고 있다? 현재까지도 아직까지도 저점 부근이다라는 거에서 요걸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점 부근이라는 걸 이해하자. 자, 요거는 이제 뭘 비교했을 때, 달러 지수와 동시 체크를 해봤을 때 달러는 고점, 비트코인은 저점의 기준이다, 이렇게 놓고 체크하자라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를. 그래서 현재로서는 좀 더 밀리긴 했지만 나는 거의 다 빠졌다고 봐요. 이더리움도 200 깨졌으면 거의 끝났다고 보고 있고, 비트코인은 이제 뭐 한 더 빠져봐야 200만원 정도인데, 그래봐야 뭐 몇 프로 안 되죠, 프로스가.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상황. 그러니까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전에 봤던 달러도 1300까지는 약간의 폭이 남아있고, 비트코인도 아주 저점까지는 약간의 폭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저점 부근에 왔다라는 거를 포인트로 일단 삼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거는 그냥 무조건 뭐 이러니까 이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시장을 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자, 이런 데이터를 좀 만들었으니까 요걸 우리가 참고해서 좀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추가로 뭐 밀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대장은 그렇게 뭐
큰 폭으로 일단 밀리진 않고 있어요. 아침장이라서 그런지. 자,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을 이제 분봉으로 넘어가서 잠깐 보면은요, 분봉상에서 지금 계속 급락이 되다가 하락이 되다가 이제 반등을 좀 주려고 하는데, 사실 반등의 그 폭 자체는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반등은 좀 제한적일 거다. 대신에 장중에 많이 올라오면은 3,550까지의 반등은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3,500은 약간 넘어갔다 오는 그런 흐름은 좀 나와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까지로는 계속 이제 좀 올라가는 힘보다는 밀리고 있는 힘이 약간은 더 있는데, 그거는 결국에는 비트코인 시장만 놓고 보면은 전혀 문제가 없었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뭐 또 금리 인상 얘기 쏟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번에 그 포인트 높게 올린다는 부분이 다시 제기가 되면서 그게 시장이 좀 선반영 돼 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체적으로 하락된 부분이 있지만 요게 지자리까지 올라오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달러를 보셔야 돼. 달러가 전에처럼 이렇게 촘촘히 붙어서 올라가면 그나마 조금은 더 길게 올라갈 수 있는데, 이렇게 점핑이 나와버리면은, 그죠? 이렇게 점핑이 나와버리면은 사실 요게 많은 그 부담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는데 제한적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달러 많이 올랐던 그 전의 시점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보면은요, 그 갭상승이 사실 많이 없어요. 갭상승이. 그쵸? 이렇게 촘촘히 붙고, 그 다음에 요 중간에서 이렇게 이제 치고 올라갔던 요 포지션에 있어서는 다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얘도 여기서 갭상승이 크게 나와버렸고, 갭하라고 다시 빼고, 여기서 상승이 됐어도, 길게 됐어도 뒤에 가서 다시 빼버리는 이런 구조로 잡히기 때문에, 지금에 대한 어떤 일봉상의 단기 흐름에서 놓고 봤을 때 달러 지수는 그렇게 많이는 올라갔지만, 요 일주일 사이에 또 올라가긴 했지만 썩 좋은 흐름은 아니다 라는 거에 포인트를 두고 코인 시장에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월요일인데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